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콕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그 직장에서 어떤 지위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이제 신체적, 정신적 이제 고통을 준다랄지,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갑질 막으려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이제 의뢰에 의해서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여러분들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또 이것을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원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자체 근로기준법에 이걸 개정한 취지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특히 이제 직장 상사랄지 상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 내에서 어떤 우위적인 그러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랄지 하급지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이게 너무나 이제 악용이 되고 남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괴롭힘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부서 이동이랄지 아니면 누구를 콕 집어서 괴롭게, 오히려 자기가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제를 삼는, 뭐 그다음에 소송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억울한 가해자를 양산하고 또 조직 내부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드는 비용, 뭐 경제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다는 거고, 또 이 법의 규정에 보면 상급자가 하급자들이 이제 상급자를 괴롭혀도 따돌려도 이제 처벌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에 있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기준 자체가 어떤 면에 괴롭힘의 신고를 오남용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제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국내 대기업의 재직주인 이제 김모 팀장이 이제 같이 동료들이에요. 근데 자신만 이제 최근에 승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 직원인데 세 명이 이제 같은 동료였다가 한 명이 승진해서 상사가 되니까 이제 태도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근무 태도를 지적하니까 이 세 명이 자기 동료였다가 승진한 이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고발이 대부분 과장되고 이제 허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근무 태도가 잘못되면 이제 부서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서 이동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직장의 상사, 직장 회사에서는 당연히 진상조사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진상조사 했는데 혐의점이 전혀 없지만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전보조치, 좌천선 전보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팀장이 좌천성으로 이제 전보조치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머지 세 명이 이제 공작을 한 거예요. 공작은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면 조그마한 뭐 실오라기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결국 회사에서는 불리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지금 한 6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뭐 일반 회사, 그러니까 일선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오히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을들이 이걸 이용하면서 을질 확산으로 조직 문화가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결도 보면요. 법원에서도 이건 괴롭힘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갑질 신고에 대해서는 이제 괴롭힘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한국경제신문이 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 145건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제기한 취소 소송의 인용률이 원래 2022년도에는 17%였는데 지난해 이제 36%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회사 측이 승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의리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직원이 제기한 소송이 이기지 못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회사 측의 어떤 승소율이 인용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면, 일단은 어떤 한 공공기관 이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원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을 보냈다는 이유로 이 공공기관 이사장이 과태료 500만 원 부과받았어요. 이게 이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메시지 자체가 주로 출근 전과 후에 자주 온 것도 이제 간헐적으로 발송을 했고, 내용 자체가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아니 카카오톡 좀 출근 전에 보냈다고 해서 이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한,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청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제도를 악용해서 이제 상급자하고 동료를 공격하는 이런 사례인데, 일단 지방에 있는 한 공기업 직원이 동료 30명을 상대로 23건의 고소 그리고 이제 민원 신고를 남발했는데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고소고발에 남발하니까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해고를 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도 해고 당하니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였냐면, 내가 23건이나 고소고 신고것은 공익신고했다. 그러니까 나의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제 공익신고가 어렵다. 그래서 해고는 정당하다. 이제 이런 판결을 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가 어떤 정당한 인사랄지 지도 이런 것도 이제 괴롭힘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외국계 금융사에 다니는 이 직원이 이제 성과 부진이 되니까 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에 이제 배정을 시킨 거야. 이게 아마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세 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주관적 주장으로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에서도 항의하는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이제 업무상 지위 또는 이제 그 관계의 어떤 우위, 이게 더 위에 있는 거죠.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또 하급자들이 조직적으로 상사를 괴롭히면 이걸 제재하기 어려워요. 현재 법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급자들이 하급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생애를 마감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이 근로기준법 6조인데, 신고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하고 허위 민원 제기하고 허위 고소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해고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남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고 또 매년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직 문화를 좀먹는 이제 오피스 빌런, 오피스 악당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일단 법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내용 때문에 신고 오남용을 굉장히 부추긴다. 그래서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일단 시급하게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구체적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고용부에서 이제 추가 지침을 좀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직장 내 상사랄지 또 직장 내 하급자랄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소송이랄지 이제 그런 경우로 갈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문 법률가하고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